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윤입니다. 제 발표문과 관련해서 영어 요약본이 93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외국분께서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먼저 이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기존에 논의되는 내용을 조금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라는 말은 기존에 경쟁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공격, 위협, 범죄, 보안, 안전, 정보보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을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가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보안이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용어를 기반으로 할 때 형사법적인 대응이나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술적 행정적 조치, 손해배상의 문제, 더해서 사이버전의 내용까지도 다 이 사이버 안보라는 말로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는 이 지켜야 할 대상이 뭔지 또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하는 국내법적인 조치를 기본으로 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국내의 정보에 대한 국가의 관여 내지 개입이 문제돼서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게 돼서 결국 이게 국가 국민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내적 안전을 지키는 경찰법적인 분야로서 정치적인 성향을 완화하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번역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은 단순한 국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자체의 안보의 차원, 즉 외적인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은 주로 사이버 안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분야에서 군대를 통한 국방의 문제, 정보기관의 방첩 활동의 문제, 국가의 외교적, 전략적, 군사적인 대응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용어가 다 하나로 궁극적으로 통합되고 연계된 개념인 것은 맞지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법적으로 개념화할 때는 이거를 개념을 분리한 후 고찰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주제는 능동적 대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사이버 안보의 대응 전략은 그 냉전 시대 핵무기에서 발전된 억제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이른바 포괄적 억제 전략에 기반하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공간의 현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고 정보를 탈취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수준은 국제법제에서 금지하는 무력 사용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있어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른바 디펜드 포워드 전략이라는 것이 수립이 돼서 뭔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전략 개요에 의하면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장기적으로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을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과 군사적 이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일상적인 경쟁성에서 행동을 취하고 무력 충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그 원점에서 방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이 특징을 상대국들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키고 경쟁하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지속성을 통한 우월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우선권을 갖고 유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는 이 개념이 냉전 시기 미국과 나토에 수행된 전방 방어나 전방 위치 설정, 선제적 자위권 행사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세부적인 개념이 이른바 지속적인 관여, persistent engagement, 인게이지먼트라는 용어가 군사적으로는 교전이라고 쓰이고 있어서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장 충돌이나 무력 사용에 이르지 않는 적대적 사이버 활동을 다루고 사전 방어는 이러한 매일 행해지는 전략적 경쟁에서 발생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전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그 국가 정보 네트워크의 약점을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데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활용을 하는 등 이른바 헌트 포워드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일본에서도 일단 채택이 되었고 이거를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도 이른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대응이라는 것은 상대국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사전에 탐지 방해 중단시키는 무력 사용에 이르지 않는 국가의 사이버 방어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뭔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법적인 연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방어 전략을 채택할 때는 국제법적인 한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국제법 이른바 탈린 매뉴얼 같은 데서 논의되는 데는 사후적인 대응 수단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위권 행사나 대응 조치, 긴급 피난 등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요건들이 뭔가 어떤 제약들이 있어서 그러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요 최근의 논의에서는 이 미국 학자들은 이 사전 방어 전략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이른바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일련의 행동으로서 불법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카운터 메저라고 하는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의 끊임없는 성격이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다만 국제법상의 제약은 따라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상대국의 의무 위반이 그칠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며 선거나 세금 부과 같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의 탈취와 같은 의무 위반 등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법적으로 보면 우리 경우에도 유사한데 사이버 위협이라는 성격이 이제 항상 끊임없이 꼭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점을 착안을 하면 이게 결국 우리의 경우에도 대응 조치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법적인 차원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상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헌법에서는 이른바 전쟁 권한의 문제로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다만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이것이 단순히 전쟁 권한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권한을 사용하는다. 군사 권한이라든지 외교에 관한 것, 정보 권한, 무역 권한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최근에 뭐 요새 파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군인을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이 과연 뭐 파병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헌법하고도 좀 다르게 아예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군과 정보기관을 지휘하고 통솔을 하는 권한이고
국회는 동의를 하는 형태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대통령이 본래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군인들을 동원해야 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차원이 됐을 때 동의를 하는 그런 것이라서 미국보다도 조금 더 완화해서 해석할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법률 유보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 법에서는 어떤 법률에서 이런 걸 통지를 하느냐 봤더니 이른바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일종의 예산법제라고 하집니다. 매년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 형태로 근거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법률 유보의 문제가 단순하게 조직의 임무 규정, 아까 국가정보원법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해서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동체와 구성원의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아예 다 법률로 정해라 하는 의회 유보설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더 엄격하게 한 개념이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해하다 보니 사이버 기존의 안보 법률에서는 이런 내적 안전과 관련된 영역이 문제되면 상세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어렵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안보를 외적 안전에 관한 영역으로 보면 이런 법률 유보의 원칙은 좀 완화돼서 파악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한 및 외국에 대한 조치가 주로 문제되는 영역은 대략적인 임무 규정만 있어도 이런 법률 유보 문제를 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국가정보원법이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또 국가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가정보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능동적 대응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영역도 공무원 개인의 분명한 행위근거와 면책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의 유도, 능동적 대응의 원칙과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분명한 법률상의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절차적으로는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느냐?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보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승인을 개별적으로 해준다든지, 어떤 군사작전을 할 때 의회에 그때마다 통보를 해준다든지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절차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고 정보기관이 활동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절차를 동법 7조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7조를 활용해서 이러한 능동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조금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능동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원이나 국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적법한 수권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국제법적인 한계, 어떤 헌법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형사 책임이나 국가배상 책임, 징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게 제일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내법적인 관련 규정과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의무, 비례 원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따라서 면책이 좌우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법적으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수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임무 규정 성격의 조항들이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용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의 지침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통제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법 예를 참고해서 행정부 내부적인 승인, 통제와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장치를 고안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뭐 지금 정보위원회의 보고에서도 너무 자세한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령 분기별, 반기별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 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발표에서도 나왔던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가령 헌트 포워드 작전 같은 거를 미국과 협력해서 하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계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 분야에서의 소망은 어떤 통합적인 법을 마련해서 사이버에 대한 대응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소망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져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능동적 대응이라는 개념 장치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이중적으로 개념 설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적 완전에 관한 영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가정보원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한 다음에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포괄적 입법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